명문대입반 김동현 과장입니다. 일단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6월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거랑 이제 앞으로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성적 향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올해의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학생들이 육모 이후에 추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오늘 처음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반 운영 방법, 저번에 오셨던 분들 한번 들으셨을 텐데 거기 좀 더 추가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이제 국어부터 먼저 분석을 해드리자면,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화작과 언매가 이제 한 3점에서 한 5점 정도 표준 점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점수에서도 3점에서 5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화작이 144점, 그다음에 언매가 146점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수능과 얼추 비슷한 난이도다 보시면 되는데, 전년도 즉 24학년도 9월 평가원이랑 6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화작 선택자 학생들이 좀 많아요. 저희 학원 자체 내에서도. 근데 올해 화작이 많이 어렵게 출제돼서 좀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리고 또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를 하다 보면 한 10시간을 공부한다 전제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10시간 다 문학과 독서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인 화작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충 풀어도 뭐 거의 다 맞거나 한 개 정도 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6월 평가원에서 좀 어렵게 출제하다 보니 135명 중에 6명만 만점이고요. 나머지는 한 개 이상씩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만큼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문학과 독서도 중요하지만 10시간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8시간 정도는 문학과 독서에 집중을 하시고,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선택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평가원에서 화작과 언매의 그런 점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근데 이 평균적으로 아까 3점에서 5점 정도 차이가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올해 화작이 좀 어렵다 보니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올해 수능도 지금 같은 6월 평가원 정도의 이제 수준으로 시험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작 공부, 즉 선택 과목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점수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84점에서 86점 정도 화작이, 그리고 언매는 83에서 84점 정도가 1등급 컷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수능보다도 오히려 체감 난이도가 높죠. 원점수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표준 점수는 오히려 작년 수능이 좀 더 높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현역들의 기초학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랑 6월 모의고사랑 겹쳐요, 현역들은. 그래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6월 평가원에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게 일단 전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과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인데요. 이게 보시면 확통이 146점, 그다음 미적이 151점, 그다음 기하가 148점으로 만점 표준 점수입니다. 근데 이 만점 표준 점수를 비교했을 때 미적이 좀 더 많이 높죠. 그리고 원점수로 따지면 한 5점에서 7점 정도까지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확통이 86점이다 라고 하면 미적은 79점이 1등급 컷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얼추 비슷한 추세가 나오게 되고요. 수능보다도 많이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킬러랑 중킬러가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라고 많이들 얘기는 하지만, 이게 문항 순서의 배열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대부분 풀 수 있는 문항 번호가 1번부터 10번이다라고 하면요, 한 8번쯤에 어려운 문제를 내버리고, 그리고
못 푸는 14번, 15번에다 좀 더 쉬운 문제를 출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학생들이 그 시간 안에 다 이제 타임어택을 못하는 거,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다가 어느 정도 막힌다라고 하면 좀 버리는 훈련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보다도 원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 수능보다도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제 체감 난이도가 많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영어인데요. 이제 뭐 국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영어 같은 걸 좀 먼저 보시면 일단 평가원에서는 1등급의 비율을 이제 6.5%로 이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6.5%보다 낮으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5%보다 높으면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는 너무 쉬웠죠. 그래서 1등급이 12%라고 하면 50만이 시험을 보면 대략 5만에서 6만 사이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2등급과 3등급을 받게 되면 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때는 좀 많이 혼났습니다. 평가원도. 근데 여기 보시면 22학년도는 6.25%예요. 그러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겠죠. 근데 2등급의 비율은 21.64%였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의 비율은 6.25%고 2등급의 비율은 21.64%라서 합치면 대략 한 28%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23학년도 수능을 좀 보시면 1등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쉬웠죠. 그래서 근데 2등급의 비율을 보게 되면 어려웠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잘하는 애들한테는 좀 쉽게 출제가 됐고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영어가 2등급 이하부터는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때는 문제 출제를 정말 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을 잘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수능은 4.71%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많이 없었고 3등급, 그러니까 뭐 서울대, 연대, 뭐 고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요 정도 상위권 대학을 갈 때도 3등급을 받아도 마이너스가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 1등급이 4.71%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올해 6월 평가원은 1.3%입니다. 아직 추정이고요. 이게 저희 학원 총 300명 중에 정확히 딱 3명 있습니다. 1등급이.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의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학생들의 영어 등급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하락했겠죠. 그래서 아마 자녀분들께서도 많이 떨어진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영어는. 근데 올해 평가원에서 뉴스로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 이번 9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때는 난이도를 조율하겠다. 즉 절대평가의 취지에 맞춰서 난이도를 조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쉽게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 4.71% 즉 1.3%까지 올랐잖아요. 이렇게까지 떨어질까요? 21학년 때까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아까 제가 6.5%로 맞춰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작년 수능은 4.71%로서 이때는 아무런 욕도 먹지 않고 시험이 잘 출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평가원에서는 이 6.5%를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1.3%도 아니겠죠. 그럼 어디에 맞추냐? 요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출제되거나 한 그 정도로 돼서 아마 요 사이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인서울을 갈 때 최소 3등급 안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영어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례로 인하대를 말씀을 드리면 인하대에 보시면 1등급이 200점입니다. 그리고 2등급이 198점, 3등급은 196점이죠. 근데 올해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하대에 가는 학생들 중에서 1등급이 많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즉 50만이 시험을 봤다라고 하면 1%라고 하면 5천 명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 5천 명이서 이제 대부분 받는 학생들은 의대 가는 학생들, 서울대, 연고대 가는 학생들 중에서 많이 1등급이 존재하겠죠. 근데 뭐 인하대나 뭐 국민대나 뭐 건대 뭐 동국대만 돼도 1등급 받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2, 3등급대가 서성한 아래부터는 2, 3등급대가 많을 텐데 4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요 점수의 차이가 많아집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모든 대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딱 한 군데 이화여대인가 중대인가 거기가 하나만 4등급까지만 괜찮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5등급, 4등급부터 이제 마이너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는 어렵든 쉽든 최소 3등급은 받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인데요. 이 탐구는 작년 수능보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올해 6월 모의고사가 쉬웠습니다. 훨씬. 그래서 아마 탐구 성적이 많이 향상된 점수대를 보셨을 텐데, 근데 표준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표준 점수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나면 차이가 커집니다. 근데 오히려 6월 평가원이 더 높은 점수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내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먼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근데 이게 6월 모의고사, 즉 내신 반영이 끝나버리는 순간 뭐가 올라가냐면 탐구의 성적이 올라갑니다. 이유는 수시에서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가장 최저를 맞추기 쉬운 과목이 뭘까요? 국어, 수학일까요? 영어 탐구에서 가장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영어 탐구에서 가장 많이 맞추기 때문에 이제 영어의 난이도가 탐구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영어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번에 탐구는 쉬웠습니다. 그러면 평가원이 9월 모의고사 때는 어떻게 출제할 가능성이 클까요? 영어는 쉽게, 탐구는 어렵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6월 모의고사부터 9월 모의고사까지 영어 등급, 내 등급이 떨어졌으니까 영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집중할 겁니다. 그러는 순간 학생들은 9월 모의고사 때 수준이 낮아진 거, 즉 시험이 쉽게 출제된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올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탐구는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탐구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영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탐구 성적이 잘 안 나온 학생들이 있어요. 과탐. 특히 과탐 학생들 중에서는 잘 안 나온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원래 사회문화를 가르쳤던 강사였기 때문에 저희 반 사회문화 점수 안 나온 학생들을 좀 불러다가 이제 좀 가르치면서 질문도 좀 받아주고 해서 좀 성적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회문화밖에 현재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 학생들만을 좀 도와주고 이제 차츰차츰 국어라든지 이런 모의고사 좀 제가 받아줄 수 있는 거는 좀 받아주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수 자체는 이게 난이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8점부터 72점까지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사탐 같은 경우는 윤리와 사상을 제외하면 68점부터 72점까지 딱 얼추 맞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자체는 뭐냐면, 이건 제 예상입니다. 평가원에서 다음번에 분명히 어렵게 출제할 거고, 그래서 이 격차를 벌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수능 때는 다시 6월 모의고사나 이제 그 9월 모의고사 어려운 거 말고 조금 더 낮춰서 난이도를. 그래서 6월 모의고사가 분명히 살짝 어려워질 것이고 9월 모의고사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탐구의 중요성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가 반영이 되고 마지막으로. 근데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다음에 탐구 다음에 국어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탐구의 중요성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공부하느라, 아니 국어, 수학 공부하느라, 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수학이 많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수학에 집중하느라 탐구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부모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더 효과적인 또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그 작년 수능부터 올해 6월까지 일단 성적 향상된 학생들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0점 이상 향상된 학생은 저희 반 한 명이 딱 유일하게 200점 이상 향상이 됐고 150점부터 199점대까지는 여기에서 12명이 있잖아요. 여기 8명이 저희 반입니다. 그리고 100명에서 149점대가 44명이잖아요. 여기는 한 27명, 8명 정도 됩니다. 대략. 제가 이거를 이제 그 학생들별로 다 확인을 해봤을 때 한 그 정도 인원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이거는 학원에서 만든 자료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 100분이 합으로만 따져서 좀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그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이 학생이 가장 저는 인상이 남는 학생인데 가장 인상이 남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그 공부를 받았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처음에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학원 그만둘래요 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국어도 이해가 안 되고 수학도 이해가 안 되고 영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자습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이 그만둔다고 했었는데 지금 성적대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저희 반에서 지금 3번째로 많이 향상된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다 처음은 다르잖아요. 어떤 학생은 7, 8등급에서 시작한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3, 4, 5등급, 5, 6등급에서 시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향상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작년 수능보다 올해 그 점수가 안 오른 학생이 1명인가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 오르긴 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학생들도 좀 존재를 해서 그 학생들을 좀 빼면 이제 대부분 올랐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반 특성상 취침이 좀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집에 가서 자고 또 여기 와서 아니면 핸드폰을 많이 만지잖아요. 집에 가면. 그리고 새벽 1시, 2시, 뭐 2시, 3시 이렇게 자서 아침에 6시, 7시 일어나다 보니까 좀 취침이 많아서 오전에 많이 자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깨우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 6월 모의고사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는 좀 위상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면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이제 현실이 다가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점수를 끌어올릴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핸드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정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담임 선생님이 정지하래 이러면 이제 애들이 다음날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밀로 해주시고 웬만하면 핸드폰은 만지더라도 12시 내지 1시 안에 끊고 잘 수 있게끔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뭐 하면서 설명드렸던 거긴 한데 지금 이제 6월 모의고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이 지금 4명 남았거든요. 이 4명 정도만 상담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6월 모의고사 상담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모평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수시를 쓸 건지 말 건지를 정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논술을 쓸지 아니면 정시에 올인을 할지 아니면 뭐 예체능 학생들 예체능 원서를 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1차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제 2차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수시를 쓸지 말지가 또 정해지고 대학 라인이 정해집니다. 지금 6월 모의고사 때는 조금 높게 잡아놔요. 왜냐면 아직 성적 향상될 확률이 높잖아요. 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높게 잡아놓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9월 모의고사 때 성적이 좀 하락했다 그러면 원래 했던 대학 라인보다는 살짝 낮아질 것이고, 성적이 많이 또 향상됐다라고 그러면 대학 라인이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합 5, 2합 6
뭐 이런 논술 대학이 많아서 또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내신이 그렇게 좋은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논술을 쓰게 될 텐데 쓴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아직 점수를 더 올려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그러니까 성적부터 올리고 나서 시작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성적대가 나오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6월과 9월 때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시 라인을 잡게 되고요. 9월 때 수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대부분 근데 현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모의고사가 수능 성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학교 분위기 자체가 무너지게 돼요. 왜냐면 육모를 보고 분석을 하게 되면 잘 봤네 못 봤네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게 되고 수시 어디 쓰냐 물어보게 되면 학교 분위기가 막 무너지면서 원서 접수를 하면 이미 제가 막 고대를 넣었다. 그럼 제가 이미 고대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좀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논술밖에 없어서 그래서 넣어놓고 그냥 바로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적대가 많이 향상된다. 그 이유도. 그래서 보시면 작년 학생들이에요. 처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 때 크게 좌절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과 6월 모의고사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작년 수능이 36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올라가다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똑같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2월 달부터 와서 학습을 했던 학생인데 어땠을까요, 감정이? 당연히 뭔가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 게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좌절할 수도 있고 그랬던 학생인데 분명히 열심히 하면 올라간다 이야기를 하게 되고 부모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성적대가 올라가잖아요. 수능 때 13등으로 마무리를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됐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6월 평가원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9등까지 올랐었어요. 47등부터. 근데 쭉 떨어졌죠, 다시. 그러니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러는 건데 이 학생도 마지막은 13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가장 위험한 학생들인데 즉 수능 때부터 올랐습니다. 그리고 6월 평가원 때 떨어지죠. 그리고 와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10월까지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수능 때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정체기인 학생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은 고만고만한 학생들. 근데 어쨌든 수능까지 마지막까지 버텨내면 그게 성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7대에서 시작을 해서 이때 6월 평가 때 저랑 얘기했을 때가 너 한문 공부해라. 제2외국어 공부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7등이면요 어느 정도냐면 인하대 정도 갈 수 있던 학생이 지금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됐죠? 서울대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다시 9월 이투스 때 실적 7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본 거랑 9월 달에 본 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학생들은 좀 좌절하게 되면 떨어지잖아요. 다시 1.05%.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는 경영 경제 아니면 안 간다 라고 해서 한양대를 가게 됐고요. 근데 만약에 과만 갖출 수 있었어도 연고대 정도는 갈 수 있었던 학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것도 학생들한테 보여주긴 했지만 이게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까지도 정체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학생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반 특성상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 타임어택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그런 훈련들이 이게 단 뭐 한두 달 한 달에서 그게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몇 개월 이상 즉 최소 5, 6개월 이상은 해줘야 진짜 그게 성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처럼 이런 케이스는 정말 흔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정체인 학생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수능대 잘 나온 학생들도 있고 당연히 떨어지는 학생도 있죠. 근데 그 비율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라간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주는 학생들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로만 하면 안 믿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여줬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도 지금은 뭐 4~5명밖에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상담할 때는 대부분 다 눌러보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성적이 변했는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그리고